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적표를 보시고 전략을 수립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드디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많이들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우울해 하셔도 되고 힘들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달려야 합니다. 결국에 입시 질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잔인하게도 이제 입시 전략을 빨리 수립하고 빨리 움직이시는 분이 이제 대학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 잘 알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달려보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전해드립니다. 자, 일단 말이죠. 우리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좀 막막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마음이 드실 텐데 일단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점수대를 보고 우리 자녀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낮은 대학에 가야 할 것 같다. 막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막연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마음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쇼핑한다는 기분으로 조금 이제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학교 이제 가는 것도 대학 쇼핑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전략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대학을 쇼핑할 때는 제값을 주고 쇼핑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이제 안정이나 적정 지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카드를 한 장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지만 세 장 모두 안정 적정으로 쓸 수는 없죠. 누가 세 장 다 제값 주고 쇼핑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경우, 자, 협상을 해서 싸게 사는 대학을 조금 더 높여서 가는 그런 경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이제 소신 지원이나 상향 지원에 해당을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제 사장님이 협상을 잘했을 때 물건값을 깎아준다고 하면 자, 무조건 우리가 협상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협상을 해가지고 전략을 잘 짜서 우리 자녀의 점수 때보다 이만큼 높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건 힘드시겠지만 그 가치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올해 합격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내년에 뭐 반수를 하더라도 더 많은 옵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혹은 제가 이제 후속 영상에서 올해 합격한 대학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생 역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거든요. 전과제도와 복수전공 시리즈의 후속작으로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합격을 하셔서 일단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일단 좀 아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시 전략을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하고 이미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전략을 많이들 익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이미 익히신 분들은 뭐 영상을 조금 더 이제 복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후속 영상,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정보들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런 후속 영상의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고 아직 이제 전략이 익지 않았다, 낯설다, 과연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정시 전략 시리즈와 제가 앞서 이제 해놨던 대학별 전형 방법 영상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방향성을 세우실 수가 있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이제 질문을 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제가 플레이리스트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요렇게가 됐으면 지금은 이제 우선 자녀의 진로나 적성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고려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아니 반드시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자녀의 뭐 적성이나 진로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MBTI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지만 혹시 이제 요걸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뭐 검색 엔진에다가 MBTI 무료 검사라고 입력을 하시면 무료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약 2, 30개 정도의 설문을 입력을 하시면 이제 자녀분의 성향이 나와요. 부모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점수대에 비해서 높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가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를 쭉 뽑아보세요. 뭐 적게는 3개에서부터 많게는 한 10개까지 뽑아보세요. 지금은 이제 뭔가 딱 좁힐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딱 좁히려고 하면은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넓게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는 점수대에 비해서 높은 대학이나 학과를 골라보셨다면 이제 그 작업이 끝난 뒤에는 점수대에 맞는 대학이나 학과 리스트를 또 3개에서 10개 정도 쭉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뽑아보신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그 학교들의 뒷조사를 해볼 차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들의 네임밸류만 믿고 그것만 믿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거의 99.9%거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제자들을 봐도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손품을 파셔가지고 미래의 5년, 10년을 좀 아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반드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본격 전략 작성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취업률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별 취업률도 알아보셔야 하고 학과별 취업률도 알아보셔야 해요. 자녀들이 이제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신입생 충원율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하는데 이때 충원율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입시질에서의 충원율이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때 충원율은 뭐냐면 이제 뭐 수시 2월 인원이라던가 아니면 대학을 포기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보충되는 인원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신입생 충원율이라는 거는 이 모집 인원이 있죠. 모집 인원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거예요. 모집 인원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만약에 100명인데 자, 신입생 충원율이 10%다. 그럼 10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이 학교는 폐교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집 인원 분에 최대한 이 모집 인원을 꽉 채운 학교를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대학에서 저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입생 충원율,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고 어떤 학교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면 비슷한 레벨이다 하면 당연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은 학교를 고르셔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임 교원 확보율.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학원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원에서 자, 알바쌤이 가르치는 거하고 전임쌤이 가르치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전임 강사들이나 아니면 전임 교수분들이 조금 높으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다른 분들을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빨리 이 정보를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조금 흥분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셔야 되는 점이 학생 1인당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이제 노려보신다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요. 그 다음에 중도 탈락률, 요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도 탈락률. 이건 뭐냐면 자퇴나 중퇴하는 비율. 그래서 이 학교를 끝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해서 뭐 재수 반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중도 탈락률이 좀 높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참고 지표로서는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 수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학생 수. 특히 이제 뭐 외국인 친구 만들고 싶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심이 있다면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등록금이죠. 등록금이 얼마인지, 요런 거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학교별 정보, 대학별 정보를 알아보셨다면 이제 학과별 정보를 알아보실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알아보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학과별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교육과정 표를 반드시 보셔야 해요. 예, 교육과정 표. 이거는 대학별 학과별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교육과정 표를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교수 요목이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배우셔야 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예요. 이거를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시고 내가 4년 동안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선택을,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적성에 안 맞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학점교류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 안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슷하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살펴보시고, 왜냐면 다른 학교들의 문화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잖아요.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교환학생이나 해외 인턴십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배들의 진로라던가 근무처 같은 거, 이런 거 살펴보셔가지고 향후에 우리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대학교의 동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높을 필요는 없다, 좋을 필요는 없다. 이 기준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가 있다면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시 전략을 잘 연구를 하면 이 네임밸류도 높고 이런 기준도 만족하는 학교들을 고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에서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그런 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는 거 잘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